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종이 국보 8만 대장경을 걸고 후추를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년간 처절하게 후추를 구하려 했다는 기록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했던 점은 그가 후추를 먹지 않고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번이 실패했죠.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성종은 후추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원했습니다. 살아있는 씨앗. 조선 땅에 심어서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을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왕은 왜 그토록 후추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오늘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1483년 어느 겨울밤 창덕궁 배조전. 성종은 오랜 지병인 냉증과 소화불량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뜨거운 탕국 한 그릇이 놓입니다. 후추탕. 얼얼한 후추가 듬뿍 들어간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지는구나. 손발 끝까지 온기가 돈다. 성종실록 곳곳에 왕의 지병이 등장합니다. 담이 끓는다. 소화가 안 된다. 여름에도 몸이 차갑다. 담, 소화불량, 냉증. 현대의학으로 보면 만성 소화기 질환과 순환장애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학서 향약 집성방에는 이런 증상의 특효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추는 성질이 뜨거워 뱃속의 냉기를 없애고 담을 사기며 소화를 돕는다. 성종에게 후추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약이었을 겁니다. 고질병을 다스려주는 귀하디 귀한 약재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집 한 채 값입니다. 왕실에서도 아껴 써야 할 만큼 귀한 물건일 수밖에요. 이 한 그릇의 탕국 값이 면포 50필, 집 한 채 값이지. 과인은 왕이니 이렇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떠한가? 추운 겨울, 냉증으로 고생하는 백성, 체에서 밤새 끙끙 앓는 아이들. 그들에게도 이 따뜻한 탕국 한 그릇이 있다면 고통이 줄어들 것인데. 물론 이건 실록에 적힌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종이 성군으로 불린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제도를 정비한 왕이었죠. 또 검소하고 근면하기로는 역대 조선 왕들 중 손에 꼽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왕이 후추를 자기만 먹으려고 10년간 집착했을까요? 후추는 비쌌습니다. 한 줌에 집 한 채 값.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일본을 보라. 남쪽에서 실어다가 우리에게 넘기기만 해도 집 한 채 값을 받는다.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것이다. 일본은 후추를 직접 재배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다가 조선과 중국에 대파는 중개상이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만약 조선이 후추를 기를 수 있다면. 조선은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후추를 원하는 나라는 조선만이 아니죠. 명나라도, 북방의 여진도 모두 후추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추를 기를 수만 있다면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된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을 우리가 명나라에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학에서 이것을 수출주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해외에 팔아 국부를 축적하는 전략이죠. 성종은 500년 전에 이미 그 개념을 꿈꾸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1485년 2월 8일. 다시 그 협상장입니다. 성종은 배장경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목을 매는 국보를요.
너희 나라 사람을 시켜 후추 씨앗을 가져와 심게 하라. 싹이 트면 그때 대장경을 주겠다. 싹이 트면 이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냥 후추를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심어서 싹이 트는 걸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달라는 거죠. 일본 사신 묘급의 대답도 다시 보세요. 남만 상인들은 아주 교활합니다. 반드시 쪄서 익힌 다음에야 팝니다. 저희가 어찌 감히 힘을 다해 구해보지 않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싹을 틔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미리 실패할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거래는 결렬되었습니다. 대장경은 주지 않았고 살아있는 씨앗도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종실록 19년부터 22년까지의 기록입니다. 성종은 종친과 고위 관료들에게 후추를 하사합니다. 특히 성종 20년 1489년 5월의 기록이 눈에 띕니다. 영돈령 이성에게 후추를 채색 주머니에 담아 하사하였다. 채색 주머니. 예쁘게 수놓은 비단 주머니입니다. 쌀처럼 대박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 보석처럼 포장해서 선물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종은 후추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신하들과 나눴습니다. 내가 써보니 좋더구나. 귀한 것이니 너희도 써보라. 성종의 후추 국산화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는 향신료나 미식에 미친 왕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원한 왕이었습니다. 소비하는 왕이 아니라 생산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후추가 조선 땅에서 자라는 날, 백성은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 명나라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라 곳간이 넘쳐날 것이다. 무역 독점 카르텔의 벽 앞에서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싸웠습니다. 국보까지 걸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역사일지라도 그 치열했던 씨앗 전쟁의 기록, 수입국을 넘어 수출국으로, 소비국가를 넘어 생산국가로 도약하려 했던 한 군주의 원대한 꿈. 어쩌면 그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나라는 지금 무엇을 기르고 있습니까?